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고 훗날 식민지배 이후 우리만의 주권을 갖춘 국가를 대비하고자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기간일수록 정부의 필요성을 더 느꼈던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는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 얼만큼 아시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흔히들 상하이 임시정부를 생각하시죠? 처음부터 상하이 임시정부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 독립운동에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각 지에서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며 임시정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최초의 임시정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수립한 대한국민의회였습니다.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의 열기가 한창이었던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연해주 신안촌에서 문창범, 이동희 등이 창설한 정부기구로 의장으로 문창범, 부의장에 김처훈이 추대됐죠. 행정부는 대통령 손병희, 부통령 박영효,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그리고 군무총장 이동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상당수가 명예직에 끼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름만 올라간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문창범과 이동휘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문창범과 이동휘 사이에 의견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이동휘는 특정 출신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인물을 선발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대한국민의회 실무자들은 함경도 출신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휘는 대한국민의회의 정체성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1919년 4월에는 식민지 지배를 받던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성정부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한민족만의 독립된 정부야말로 진정한 정부라며 우리 한민족 국가의 이름을 대조선 공화국이라 선포했죠. 한성정부의 수립의 실무자들은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국무총리에는 연해주에 있던 이동휘를 임명했죠. 한성정부는 외신에도 소개가 되었고 조선의 수도였다는 상징성을 위해 일제 식민 통치의 심장부인 경성에서 국민대회를 열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비추었습니다. 한성정부 수립보다 며칠 앞서 중국 중남부 지방에 있던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정부 수립에 앞서 입법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1919년 4월 11일 국가명을 대한민국으로 선포하면서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했죠. 보시다시피 세계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는 서로 겹치는 인물들이 많죠. 새 임시정부 모두 실무자들이 따로 있고 서로 명예직을 교환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러니 너무 중구난방이 되었고 임시정부들이 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임시정부를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수가 동의했죠. 독립운동가들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한성정부의 의의를 높게 샀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웠기에 한성정부로 모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상하이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기로 했죠. 대한국민의회에 편중된 지역성을 문제 삼던 대한국민의회의 군무총장 이동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대한국민의회의 의장 문창범 역시 이동희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919년 9월 11일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희가 취임하면서 통합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문을 여니 이 임시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랍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죠. 임시의정원은 의원 5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은 서고 이동령이었죠. 행정부인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그 아래로 7개의 부처,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교통부, 외교부, 군무부, 항무부와 별도로 1개의 국, 노동국을 두었습니다. 7개의 부처 중 내무부는 임시정부의 내정을 총괄하는 곳으로 내무부 부장은 안창호였습니다. 내무부장 안창호는 국외에 소재한 임시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통제라는 비밀 연락망을 구축해서 국내와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간의 연락 체계를 마련했죠. 연통제는 국립뿐 아니라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 혹은 독립군 부대들과 연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1920년 9월 함경도 회령에 있던 연통제 조직이 발각되어 이후 이 일제는 지속적으로 연통제 색출 작업에 나서 1921년 연통제는 와해됩니다. 7개의 부처 중 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철도, 통신, 해운 등을 관장하는 부처였지만 실제 교통부의 업무는 자금 조달 및 정보 입수였습니다. 자금 조달의 경우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연통제와 함께 업무를 했지만 내무부의 비중이 더 컸고 교통부의 주된 업무는 정보 입수에 집중되어 있었죠.
교통부는 하부 조직인 교통국을 두어 국내외 각 지역별로 기지를 두고 상회서로 위장하여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죠. 대표적으로 중국 단둥에 있던 이륙양행이 있었습니다. 이륙양행은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가 설립한 무역 선박회사였는데 실은 교통국이 업무를 대리해주던 한 곳이었으며 부산에서는 백산상회라고 말 그대로 무역회사이긴 했지만 실은 임시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던 곳이었죠. 임시정부 7개의 부처 중 외교부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미국과의 외교에 방점을 두고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미국과의 외교를 전담했고요. 오늘날의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군무부에서는 1923년 서간도 지역에 임시정부 직속 군대였던 참의부를 조직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폐교 후 서간도 지역에서는 여러 독립군 무장단체들이 활약을 했지만 단체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이 반복되었습니다. 서간도에서 독립군의 위세가 점차 약해지자 임시정부가 직접 나서 환인현, 지반현 등지를 중심으로 참의부를 조직했죠. 참의부는 5개의 중대로 편성된 군부대였고 규모는 약 500명 정도였습니다. 참의부는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집, 특수 공작 활동을 진행했고 한반도 북부 국경지대를 시찰하던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할 뻔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1925년 참의부는 고마령 산꼭에서 일본 군경과 싸우며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중대장을 포함해 40여 명이 전사하면서 참의부는 기세가 빠르게 쇠퇴했죠. 이 외에도 임시정부는 각종 사료들을 모는 사료 편찬소를 운영하고 또 언론 업무를 수행할 독립신문을 편찬했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만 조직에 강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마다 생각과 이해, 활동 범위와 경험이 너무 달랐죠.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임시정부가 통합되기 전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이었던 세력들과 대한국민의회 출신이었던 세력들 간의 의견 대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들은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외교적 방식으로 독립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대한국민의회 출신들은 대대적인 무장투쟁으로 일제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죠.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갖추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상하이로 통합된 만큼 외교 독립론이 대세였죠. 대한국민의회 출신의 문창범과 이동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부 부장이었던 문창범은 1920년 무장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임시정부로 나와 다시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는 국무총리임에도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단단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동희도 1921년 국무총리를 사임, 임시정부를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에 전념했죠.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임시정부 운영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준 결정타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었죠.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